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차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적종의 보험금들을 보험금 산식을 배우기 전에 어떤 조사들을 하는지, 그 조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재해에 따라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은 이어서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이어서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저희가 1과목에서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고 왔기 때문에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창미자가오 또는 창미자가보 암기팁을 외우고 왔고, 과실손해보험금은 누미자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왔다. 그죠? 기준 차가수가 어떤 거고, 기준 수확량이 어떤 거고, 차가감소량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용어들, 차가감소보험금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용어들, 차가감소량, 미보상감수량, 그 다음에 자기부담감수량, 보장비율, 그죠? 마찬가지로 과실손해보험금도 그죠? 누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고 왔어요. 그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제 개념 정리 먼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건 업방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정리한 개념 정리이니까 업방에 있는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평년 착가수는 5개년의 평균 착가수를 가지고 산출한, 그죠? 평년 착가수, 5개년의 평년 착가수 맞죠? 하고 표준 수확량이죠. 그죠? 보험에 가입한 해는 평년 착가량이 되는 거고죠. 과거 평년 착가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저희가 가입 횟수를 가지고 가중평균 한 거다. 그죠? 가입 착가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입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가입 수확량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지금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강의를 하지 않았어도.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안에서 가입하더라. 우리가 배운 논작물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가입했어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평년 착가수, 그게 다 과중을 곱해서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평년 착과량의 일정 범위가 아니라 적과전 종합위험은 평년 착과량의 100%로 가입을 해요.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평년 착과량의 곱하기 가입 가격이 되겠죠. 다른 작물은 평년 수확량의 평년 수확량의 보장 비율이 되겠죠. 50에서 100%니까 평년 수확량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적과 후 착가수란 개념은 수도 없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를 한 시점의 이전,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를 한 시점 이후에서 적과 종료 이후로 나눠지고요. 적과를 끝내고 나면 하는 게 적과하고 난 뒤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도대체 몇 개지? 라고 해서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적과 후 착가수 조사가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우리 가수원의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과실수를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그래요. 자, 앞에 적과 종료 이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뭐가 되느냐 궁금했었죠. 기준 착가수는 적과 후 착가수가 됐어요. 그죠? 적과 후 착가수하고 평년 착가수가 개수가 다르다면 적과 후 착가수 이걸로 보험 가입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과 후 착가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로 우리 가수원의 기준 과실수를 잡았죠. 그죠? 기준 과실수에서 곱하기 가입 가중. 기준 과실수가 기준 착가수예요. 그죠?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을 하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기준 수확량에서 다시 보험 우리가 가입할 때 자기 부담 비율 산정했잖아요. 기준 수확량에서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하면 우리가 착가 감소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구하는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됐어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방금 설명은 같이 했다, 그죠? 기준 차가수에 대한 것은 사고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감수가 실수가 없다는 말은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바로 저가후 차가수가 됐고, 감수가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후 차가수 플러스 차가 감소 가실수가 됐어요. 기준 가실수, 기준 차가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 기준 차가수의 가입 가중을 곱한 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기준 수확량이 되고요. 기준 수확량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부담, 자기가 들어야 하는 그 양 있죠, 그죠? 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없었는데 저가후 차가수가 평년보다 많이 나왔어요. 또는 평년보다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그대로 저가후 차가수가 기준 차가수가 됩니다. 네, 우리가 사고가 없었는데 저가후 차가수가 평년보다 적었어요. 이때 우리 한 거 있었죠? 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초과로 가입한 거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평년 차가량이란 말은 이게 처음에 가입할 때 들었던 그거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이란 개념하고 같죠. 저가후 차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차가수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이란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업방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다르게도 설명되어 있죠.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했을 때라는 말이 이 말인 거야. 그죠? 평년이 저가후 차가수보다 클 때,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더라. 그러면 더 많을 때는 어떨까요? 더 많을 때. 이럴 때는 나 일부만 가입한 거잖아요. 이게 더 많은데 일부 보험은 인정이에요. 인정, 보험에서는. 그래서 평년보다 저가후 차가수가 더 많아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한번 정해지면 감액은 해도 증액은 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보험금을 줄 때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 최대 보험금은 피해율이 1일 때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통칙에서 배웠죠.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최대 보험금이 되더라. 자, 보험금의 한도는 무엇을 넘어설 수 없나요? 내가 처음에 가입한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맞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년을 적게 해서 가입 수확량을 적게 해서 가입했다는 거는 내 가입 금액이 적다는 말이고, 결국은 저가 차가수가 더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라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기 때문에 보험금의 한도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많았을 때는 증액하지 않습니다. 자,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럼 요거만큼은 보상하는 손해로 차가가 감소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보상해 주는 거니까 저가 차가수 플러스 차가 감소 가실수가 기준 차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요번에 1과목에 있는 건데, 왜냐면 이 1과목에 있는 내용이 이 과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리는 거예요. 기준 차가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차가 감소 보험금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워요. 자, 차가 감소 보험금은 저가 종료 이전에 차가가 감소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이더라. 그죠? 그래서 보험 가입식은 차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가격 곱하기 50% 또는 70%예요. 그죠? 착, 미, 자, 가, 오 이렇게 대표적으로 외웠다. 그죠? 왜? 70%는 가입하는데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50%로 외웠어요. 또는 보장 비율이라고 해서 착, 미, 자, 가, 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70%는 아무나 가입하는 건 아니네. 어떤 사람이든 70% 준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70% 받는 게 더 많이 받으니까 70% 누구나 가입하고 싶죠. 근데 70%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 최근 3년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올해까지는 3년간 연속 가입하고 저가 전에 차가 감소 보험금을 한 번도 안 타먹은 사람 이랬어요. 네, 바뀝니다. 3년간 연속 가입 가수원으로서 손해율이 100% 이하다. 손해율이란 건 어떤 거였어요? 내가 받은 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의 100% 이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저희가 자기 부담 비율
그 자기 부담 감수량 하면서 이 부분 설명했어요. 손해율에 대한 거. 아직도 자기 부담 비율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은 1과목에 4강 특강에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 특강한 거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해요. 50%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이미 선택 가능하더라. 그죠? 그러면 지급 조건이, 자, 결국은 이거는 감소량이 얼마만큼 감소가 됐느냐, 그게 내 가격을 곱해서 보장 비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가 감소량이 전부 다 차가 감소량, 이거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보장 감소량이 아니라는 거죠. 미보상도 빼라 하고 자기 부담도 빼라 해요. 자기 부담은 이해가 되죠. 너도 일정 정도 책임 있으니 너 할당량 이거만큼은 빼. 우리 자동차 보험도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농작물 보험도 그래. 이해했어요? 자기 부담 감수량. 그럼 미보상 감수량을 왜 뺄까요?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거는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났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보상은 우리 통식에서 조건이 어땠나요? 보상하는 재해 이외 또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야. 보상한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감소량에서 어떻게 해요? 뺀다고요. 그죠? 인정된 걸로 안 본다는 거죠. 감소된 걸로. 그럼 나중에 미보상 감소량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반대로 감소량이 안 들어가니까 감소가 된 거지만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가 종합이용 가수를 배울 때 수확량을 산정할 때 미보상 감소량을 더해줘요. 미보상 감소량, 미보상 수확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수확량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미보상 감소량이라 하지 않고 미보상 수확량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미보상이 수확량으로 들어간다는 거, 감소량에 들어가면 빼준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당연히 그러니 차가 감소가 뭐보다 커야 돼요? 자기 부담보다 커야만 플러스가 나와서 보험금이 주겠죠. 이건 굳이 이러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죠. 차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할 때 주더라. 과실손해보험금은 누미자가 앞글자를 땄어요. 그죠? 우리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떤 걸 주냐면 저가 종료 이후에 우리가 들 수 있는 재해가 7가지였어요. 맞나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나서 일가까지 번졌대요. 맞나요? 일소 가을 동상해가 부보장이 가능한 특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 재해로, 대상재해 7가지 재해로 과실이, 그죠? 감소가 되었을 때 그 감소된 거를 쭉 합해서 그 합한 것에 가입 가중을 곱해서 그것만큼 보험 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감소된 것만큼 보험 주는 거예요. 언제? 저가 종료 이후에.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누적 감수량이라는 거죠. 이 누적 감수량은 재해가 태풍으로 올 수도 있고 집중호우도 올 수 있고 지진, 화재 다 되나요? 강풍, 일소, 가을 동상해, 우박 다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감수가 되었을 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내가 감수량만큼, 감소된 금액만큼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뭘 절대로 넘을 수 없을까요? 내가 제일 처음에 가소원의 기준으로 정한 거 있죠. 사고가 났을 때는 차가 감소, 저가 차가수의 차가 감소, 저가 차가수의 차가 감소 가실 수가 있었고, 사고가 없을 때는 적착만 있었잖아요. 그럼 제일 출발은 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준 차가수였잖아요. 기준 차가수의 가입 가정을 곱한 게 뭐요? 기준 수확량. 그래서 절대로 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을 초과할 수 없어요. 만일에 이걸 다 계산한 감수량이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 구했던 저가 종료 이전에 딱 저가 종료하고 난 다음에 구했던 기준 수확량을 넘어갔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내가 기준이 되는 걸 구했는데 뒤에 떨어진 게 더 많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떨어진 건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한 거니까 실제로 맞겠죠. 그럼 뭘 잘못된 거냐면 저가 차가수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그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미 차가 감소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은 정리가 끝났어요. 저가 차가수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가 차가수 조사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과수원에. 그리고 서명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차가수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재조사를 요청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조사한 적착이 그대로 처음 보험 끝날 때까지 인정이에요. 그래서 뒤로 더 감수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내 가소원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과실을 달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가면 더 많이 떨어진 데 있어요. 왜? 적착 조사를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죠. 어떤 조사자인지 몰라도. 그죠?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나가면. 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가 후 차가수 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계약자도 내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차가 감소 보험금을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 계단식으로 내려가 볼게요. 차가 감소 보험금은 착, 미, 자, 가, 오 보험금 공식을 썼고 1과목에서부터 계속 하다 보니 이제 기회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차가 감소량이란 게 뭐냐? 저가 종료 이전에 주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전에 차가가 감소된 거여야 돼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차가 감소 뭐예요? 평착, 평년 차가수가 이것만큼 있는데 우리는 저가 후에 뭐 조사했어요?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했어요. 맞나요? 그럼 평착에서 적착을 빼요? 그러면 차가가 감소된 거 알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 우선 그거 알고 가자고요. 물론 이 다른 해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착에서 적착 빼면 차가 감소된 거 나오겠네?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차가 감소량은 그런 개념이에요. 차가가 내가 기준에 얼마였는데 더 줄어드는 거. 차가는 차가 감소량이라 돼 있고 미부상은 감소량이라 돼 있고 자기부담도 감소량이라 돼 있죠. 감소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적어지는 거예요. 평착의 기준이 있고 거기서 적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부터 적어진 거는 감소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한 1억이었어. 그죠? 내년에 8천으로 줄어든대요. 그건 감소예요. 감소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준이 원래 1억이었는데 8천으로 줄었어? 기준에서 줄은 거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감수는 그냥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 기준이 없이 줄어드는 거. 되겠죠? 다음 미보상 감수량은 1과목에서 우리 통칙에서도 배웠고 2과목에서도 배웠죠. 그죠? 2과목에도 나오고 1과목에도 나와요. 1과목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배웠고 2과목에서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으로 배웠죠. 그죠? 미보상 주수는 어떤 거였나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그죠?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가 된 주수, 그죠? 자, 감소가 된 주수예요. 면적도 마찬가지죠. 보상한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그죠? 수확량이 감소된 거, 그죠? 다음에 1과목에 나오는 이제 미보상 감소량의 정의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가 되었다고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떤 걸로 인해서 감소되면 안 쳐준다고요? 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병해충으로 인한 거나 제초, 그죠? 상태 불량으로 인한 것들. 근데 가끔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병해충이 맞아요? 병충해가 맞아요? 앞방에 보면 병해충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병충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병해충, 병충해를 섞어서 썼는데 뭐 사실 인강 선생님들이 보통 강의를 할 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 그냥 병해충, 병충해 섞었어도 무방합니다 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뭐 굳이 뭐 조금 이제 업방에 있는 대로 나는 쓰고 싶다 하면 업방에 있는 것대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수확량이 감소된 거예요. 그죠? 자, 자기부담 감소량을 말씀드렸죠. 기준 차가수 곱하기 가입가중인데 그걸 기준 차가수 곱하기 가입가중을 기준 수확량이라 하더라. 그 기준 수확량에 내가 부담 그 기준에서 내가 부담할 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이건데 거기서 내가 부담할 비율이 얼마? 내가 한 10%였어. 그럼 10%만큼만 내가 부담할게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고요. 가입 가격은 이미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가 뭐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가 하나하나는 품목이죠. 그죠? 사과 안에 후지 사과도 있고 홍로도 있고 스가루도 있고 신화는 골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품종이에요. 품종에 따라 실은 과중도 다르고 가입 가격도 달라야 되겠죠. 그죠? 달라야 됩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다 정해놨대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그 정해놓은 것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격이 하나다. 그죠? 가격이 이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가격이 하나라는 거죠. 이미 평균 가격으로 정해놔서 품종하고 다르지 않고 하나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엔 다를 것 같은데,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평균 가격입니다. 자, 차가감소보험금의 이제 예를 세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재해가 어떤 재해가 왔는지 잘 보는 게, 내가 보장을 어떤 보장을 들었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적과전 종합 위험을 들었대요. 종합이란 말은 뭐뭐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모두 다 보장해 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종합으로 들었는데 재해가 이거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들었는데 자연재해가 이게 전체에 우리 과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가 와야 돼요. 조수에도 전체, 화재도 전체, 자연재해는 보통 전체로 와요. 전체로 오는 재해를 종합재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합위험의 이 재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첫 번째 보험금 산정하는 건 전체재해예요. 두 번째는 종합으로 들긴 들었는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잖아요. 자연재해는 오면 항상 거의 내 과수원이 이렇다고 하면 자연재해가 오면 냉해를 여기만 치지 않아요. 보통 전체를 다 영향을 입어요. 그죠? 집중호, 태풍 마찬가지죠.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이 끝에만 나 태풍이 왔어? 이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수의 화재인 경우는 달라요. 새로 인한 거나 멧돼지로 인한 거나,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였죠? 노루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체 피해로 오지 않아요. 멧돼지가 와갖고 여기 이만큼 나무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작사를 내고 갔어요. 막 나무도 부러뜨리고 과일도 따먹고, 그죠? 나무 가지도 부러뜨리고 심지어 넘어뜨리기도 해요. 멧돼지가 나무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넘어뜨릴 수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과를 3년생, 4년생, 5년생부터 가입하죠. 실제로 사과나무, 사과 가수원에 보면 두껍지 않아요. 3년생, 4년생, 5년생 가지들을 보면 멧돼지 진짜 큰 것들 많잖아요. 와서 이렇게 뭉개버리면 나무 부러져요. 그래서 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하지만 새끼들이나 이제 조금 어린 돼지들이, 큰 돼지들이 와서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전체 피해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 피해가 있죠. 부분 피해. 그래서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전체로 과수원에 올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가면서 이 끝쪽에만 화재가 딱 올 수 있어요. 맞나요?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조수의 화재가 와서 일부만 피해를 입었을 때도 있대요. 그때는 보험금 산정한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종합으로 들었을 말고 우리 저가 종료 이전에 두 가지 들 수 있었잖아요. 종합으로도 들었었고 특정 위험 5종 한정. 5종 한정은 몇 가지 재해예요? 5가지 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아니죠.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강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강풍,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5가지 재해만 보장하겠다고 보험을 들었을 때는 또 달라진대요. 종류는 3가지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종합으로 들어서 전체 피해가 왔을 때, 그죠? 두 번째는 종합으로 들었지만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피해가 왔을 때. 세 번째는 종합으로 안 들었대요. 특정 위험 5종 한정 5가지만 보장하는 재해가 왔을 때. 됐나요? 그럼 종합으로 든 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자, 저가 전에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렸었죠. 자, 저가 전에도 종합으로 들 수 있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으로 들 수 있고 저가 후에 7종 다 들 수 있고 2종 부보장으로 들 수 있는데 2종 부보장은 일소와 가을 동상해더라. 일소 가을 동상에는 다 들 수도 있고 다 안 들 수도 있고 일소만 들 수도 있고 가을 동상에만 들 수도 있고, 그죠? 선택이 가능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차가감속 보험금부터 하나하나 보자고요. 이때 종합으로 들어서 전체 재해가 왔을 때, 자연재해로 또는 조수의 화재도 전체가 왔을 때, 이런 경우죠. 그죠? 전체가 왔을 때. 근데 보통 여기 전체는 자연재해가 왔을 때입니다.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때 차가감소보험금은 뭐가 달라질까? 그죠? 자, 달라지는 건 많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종합으로 왔을 때는 내가 줄어든 건 뭐예요?
평균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 빡 빼면 바로 줄어든 거라 얘기했죠. 그건 이제 얘가 종합으로 들었을 때야. 저희가 1과목에서도 배운 게 그거잖아요. 1과목은 종합이 하나만 나온 거예요. 1과목에서 배운 거. 그래서 평착 마이너스 적착. 감소량이기 때문에 뭘 곱해주나요? 가입, 가중. 됐나요? 그러면 착가 감소량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너무 쉽다. 그죠? 평착에서 적착을 빼고 가입, 가중을 구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저가 착가수 구하는 건 배웠어요. 맞나요? 배웠나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저가 착가수 어떻게 구했나요? 가수원에 가서, 그죠? 가수원에 가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맞나요?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리본을 부착하고, 저가 착가수니까 저가 착가수 몇 개 됐는지 센다. 맞나요? 왜 셌어요? 내 표본주가 5주예요. 저가 안에 표본주 안에 있는 착가수 되니까 500개가 나왔어요. 이거 하려고요. 맞죠? 그래서 뭘 알려고? 내 5주에 500개가 나왔으니까 한 주당 착가수, 한 주당 평균 착가수를 알려고요. 주당 착가수를 알면 뭘 알 수 있나요? 거기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우리 가수원 전체의 적과 후 착가수가 나오는 거죠. 기억나시죠? 나셔야 해요. 자, 그럼 이 착가 감소량을 구하는 거 안에는 이미 앞에 생략된 게 몇 개 있겠죠. 우리가 풀이를 한다 생각하시면 첫 번째로 뭘 구해야 된다?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실미, 고기, 수 배웠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불능 주수를 빼더라. 기수학 주수는 없어요. 저가 종류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요? 표본주를 산정하더라. 조사 대상 주수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해가지고 표본주수 산정했죠. 그죠? 만약에 품종이 여러 품종이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품종별로 표본주수 산정했죠. 그죠? 전체 표본주 곱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본주 구할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나누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각각도 구했어요. 그렇게 구하는 거 뭐 어떤 거 이름이었어요?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 주당 착가수도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저가 착가수까지가 요 앞에 생략된 문제풀이의 식이겠죠. 그러면 이제 저가 착가수 나왔으니까 평착에서 적착을 빼고 가입가중을 구했어요. 됐죠? 그러면 가입가중을 구했어. 미보상 감소량은 어디에서 미보상이 된 거라고요? 감소가 된 거에서 보상 안 해주는 거니까 감소가 된 게 뭐예요? 평착에서 적착 뺀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 착가 감소량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죠? 거기서 보상 안 되는 거 몇 %야? 바로 미보상 비율 때리는 거죠. 그죠?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요. 이때 미보상 비율이 앞에 문제 조건에 10%도 있고 20%도 있어요. 그냥 미보상 비율에서 10%, 20%라고 줬다면 20% 큰 거 가지고 온다고요. 되겠나요? 아직은 뭐 미보상 비율 좀 더 자세하게 안 들어갈게요. 미보상 비율도 제초 상태 불량일 때, 뭐 병해충으로 왔을 때, 뭐 기타 뭐 영농 기술 부족일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뒤에 이제 별표 산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미보상 비율이 10%, 20%라는 것은 같은 항목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보상 비율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냥 큰 값 가지고 더하는 거 아니에요. 큰 값 가지고 와서 쓰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초 불량으로 미보상을 5% 줬어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어. 그죠? 병충해가 있어 10%를 줬어요. 각각 항목이 다르죠. 그렇게 각각 항목을 실용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때는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이제 하지만 보통 저가전에 착가감소 보험금 할 때 문제는 미보상 비율을 10%냐 5%냐 수치로 바로 줘버리기 때문에 큰 값 가지고 오세요. 큰 값. 착가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뺀 거 있죠. 우리 조사 대상 주수 할 때 뭐 뺐어요? 실미 고기수 기억나시나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도 빼고 고사 주수도 빼고 수학 불능도 뺐어요. 미보상을 빼버렸죠. 여기서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 조사된 거에는 미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뺀 거 미보상 주수 이거 어떡할 거야? 그죠? 미보상 주수는 감소량으로 친다고요? 안 친다고요? 안 친다고요. 그럼 이 미보상 주수는 어떡할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미보상 주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이 미보상 주수에 그럼 도대체 몇 개나 달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수확이 감소돼서 과실이 안 달려 있는데 세지를 못 하는데 또는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몇 개가 달렸는지 알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수원에 처음에 가입한 평년 착가수 있죠? 평년 착가수 있고 우리 가수원에 뭐가 있나요? 평년 착가수에 뭐예요? 실제 우리가 가입한 실제 결과 주수가 있죠. 맞나요? 우리 가수원에 평년에 이것만큼 열리는데 실제로 우리 가수원에 가입한 건 몇 주야? 줬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줬기 때문에 평년 착가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를 하면 우리 가수원에 실제로 평균적으로 한 주당 얼마만큼 열리겠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당 평년 착가수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한 주당 평년 착가수.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평년 착가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미보상 주수는 실제로 따거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수원에 평균적으로 열리는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구해서 곱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감수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중이에요. 그죠? 여기는 벌써 착과 감소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과중이에요. 뒷부분은 주수잖아요. 주수. 그죠? 가입가중 아니죠. 그래서 가입가중을 곱해주더라. 또는 다르게 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수로 풀면 적착해서 평착 곱하고 가입가중 한 거 안 가지고 오고 적착해서 평착 뺀 거 이거 착각 감소 과실수를 가지고 오면 되죠. 과실수 더하기 미부상 비율을 하고 미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착가수하고 전체를 먼저 다 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큰 가루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한꺼번에 가입가중을 곱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것은 양으로 푸느냐 수로 푸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은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처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인강 선생님들은 수로 풀어요. 수를 가지고. 어떤 인강 선생님은 양으로 풀어요. 근데 수와 양은 약간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건을 줄 때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올림을 하면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반올림 값 때문에 답이 1,000원 뭐 2,000원 뭐 요 정도 1,000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 푸는 거 양으로 푸는 거 선생님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사실은 문제 조건을 보고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업방에는 양으로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으로 풀어갈게요.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미부상 감소량은 착가 감소량 곱하기 미부상 비율 중에 최대값 가져오고 더하기 미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 했던 거 미부상 감소량 설명했어요. 근데 미부상 주수에 한 주에 얼마나 달리지? 이거는 품종이 하나일 때는 평년 착가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품종이 여러 품종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가수원에. 그래서 우리 가수원에 여러 품종이 심어져 있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미부상 주수가 품종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 그 표본 주수도 품종 따라 달랐잖아요. 품종 따라 다른 그 저가 착가수를 만일에 품종 따라 표본 주수가 다르기 때문에 품종별로 주당 착가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여러 품종일 때는 이걸 전체를 더한 게 이 가수원의 저가 착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 한 주당 평년 착가수도 품종별로 다른 거죠. 그죠? 저가 착가수도 품종별로 다른 것처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 품종이 나올 때는 지금은 이거 설명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지금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문제를 다루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일에 하나의 품종이 아니고 여러 품종을 줬을 때는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찾아낸대요. 그래서 품종이 여러 품종일 때는 문제 조건에서 항상 그 품종마다의 표준 수확량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가수원에 평년에 얼마가 열려요. 평년에 얼마가 열리는데 만일에 A, B, C 세 개 품종이에요. 그러면
A, B, C 세 개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 품종 있죠. 만약 A 품종이면 A 품종의 표준 수확량, 그죠? 요거만큼이 실은 요렇게 한 게 우리 가수원의 이 지금 A 품종의 평년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A 품종에. 근데 우리는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A 품종의 평년 착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B 품종 걸 구한다고 한다면 전체 평년 착가수분에 우리 그 개념하고 같죠? 표본주수 제일 처음에 구할 때 전체 표본주수 구해가지고, 그죠? 조사 대상 주수,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서 내 거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 가수원의 적정 표본 주수를 구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가 얼만데, 전체가 몇 개인데, 우리 표준 합한 거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의 표준 수확량을 올려주고 다시 나누기, 지금은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A 품종, B 품종, C 품종의 각각의 평년 착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품종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 평년 착가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눈 거지만 요것만큼이 원래는 이게 없는 거죠. 품종이 하나일 때는. 하지만 품종이 여러 개일 때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구한다고요. 그죠? 표준 수확량을.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 각각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 조사 대상 주수 가지고 표본 주수, 적정 표본 주수 구했던 거 생각하고 똑같아요. 표준 수확량 값을 주기 때문에 전체 표준 수확량 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 올려가지고 내 품종의 평년 착가수를 먼저 구해요. 그럼 이게 요 부분까지가 각 품종의 평년 착가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각 품종의 평년 착가수 구했으니까 내 품종의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하려면 내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식에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품종이 여러 가지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한 품종을 두지 않고 두 품종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유념하시면 돼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그 기준 수확량은 지금은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착가수 플러스 뭐예요?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죠. 착가 감소 과실수는 뭐예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되나요? 그죠? 이게 기준 착가수가 되니까 곱하기 가입가중 하면 그것만큼이 기준 수확량이 되고, 이것만큼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죠.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저가전 종합위험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어서 착가 감소량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가압 착가수에 착가 감소 과실수 한번 더해보세요. 저가압 착가수에 우리 가수원에 평착이 10,000개가 있었어요. 저가압 착가수가 7,000개 나왔어요. 그럼 줄어든 거 몇 개예요? 3,000개잖아요. 결국은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는 우리 가수원에 뭐하고 같나요? 네, 맞아요. 평년 착가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에 종합으로 들고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때의 기준 수확량이란 것은 평년 착가량하고 같겠구나.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평년 착가수하고 같겠구나. 그래서 못지죠. 따지지도 말고 평년 착가수 곱하기 가입가중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나오겠네. 문제를 풀 때 한 단계 줄이는 거예요. 그죠? 저가전 종합위험으로 들었고 자연재해로 사고가 나서 전체 피해가 왔을 때 그때는 그냥 평년 착가수 곱하기 가입가중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그죠? 기본적인 기본 어떤 거? 저가전에 종합으로 보험에 들었고 자연재해가 와서 전체 피해가 왔을 때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연재해가 오지 않고 조수해나 하재로 일부 피해가 왔대요. 조수해나 하재로 일부 피해가 왔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착미 자가오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착가 감소 과실수가 달라져요. 착가 감소 과실수가 두 개를 비교한대요. 평년하고 적착을 뺀 거. 그럼 우리 처음에 했으니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뭐를 비교하냐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는 것을 구해요. 왜? 일부 피해가 왔을 때는 어떤 피해가 왔나요? 이때는 저가 전이니까 과실의 피해가 있나요? 과실 피해가 없다고요.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다고요? 나무 피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나무 피해율을 구해요. 일부 피해 때는. 나무 피해율. 그럼 나무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실은 우리 현장 조사할 때 조사 방법 배울 때 배웠어요. 이미 나무 피해는. 그죠? 자, 어떤 나무 피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볼게요. 나무 피해는 한번 볼게요. 나무 피해는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나요? 아, 나와 있네요. 자, 나무 피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인정 피해는 나무 피해율을 가지고 구하는데 그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은 전체 실제 결과 주수가 우리 집 가수원에 몇 개인지 딱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피해 입은 나무를 올려주면 나무 피해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피해 입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거? 고사된 거. 맞죠? 보상하는 걸로 피해 입은 거여야 돼요. 고사된 거. 또 보상하는 재료는 뭐 있어요? 수확불능된 나무. 그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준대요. 고사된 거, 수확불능된 거 말고는 정상이 있을 거고 조금이라도 상처 입은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거라고 해서 옆방에서는 일부 피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상해 준다고요. 나무 피해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고사주수 플러스 수확불능주수 플러스 나머지 조금이라도 피해 쓴 거 다 보장해 줄게. 뭐 침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그냥 일부 피해. 일부 피해 나무를 더해서 나누기 우리 전체 나무 몇 그루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그게 나무 피해율이 나온대요. 그 나무 피해율을 업방에서는 어떤 용어로 규정하고 있냐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거 나무 피해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무 피해율이 뭐? 바로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평착에서 적작 뺀 거하고 뭘 비교하느냐? 업방에는 보니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뭔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기준이 평년 착가수 맞나요? 평년에서 항상 시작하기 때문에 평년 착가수에다가 우리 나무 피해율 당연히 내 원래 있는 거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주면 감소된 게 나오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평년 착가수에다가 방금 구한 나무 피해율을 곱해줘요. 이 나무 피해율은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평년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 결국 나무 피해율을 곱해주면 우리 가수원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나와요. 뭘로 인한 거? 저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가 왔을 때. 그러면 비교를 해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뺀 것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여기서는 뭐요? 평년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건데 여기서의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거 어떤 거요? 나무 피해율이라고요. 그럼 나무 피해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고사된 거, 수확불능된 거, 일부 피해만 입은 거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준 게 나무 피해가 된다고요. 나무 피해율 하나니까 이게 바로 그냥 최대 인정 피해율이네. 됐나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떤 값? 작은 값. 작은 값이 착가 감소 과실수예요. 그럼 과실수에다 가입가중 곱하면 착가 감소량이 되나요? 그렇죠. 착가 감소량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착가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가중 하면 착가 감소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 피해 나무는 지금 수확불능 고사 외에 그죠? 그냥 조금이라도 피해 입은 거 다 일부 피해 나무예요. 근데 저가 전에 사고가 세 번 났어요. 그럼 나무 피해가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누적한 거 다 합친다고요. 누적한 거 그대로 합친다고. 누적해서 첫 번째 고사가 2개가 있었고 2주가 있었고 두 번째에 3주가 있었어. 그죠? 첫 번째 수확불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수확불능이 2주가 있었어. 그럼 뭐 따로따로 안 구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손에 실제 결과 주수는 100주야. 그러면 100주분에 2주 플러스 1, 3주 플러스 2, 3, 2 다 얼마인가요? 5인가요? 3, 2, 3, 5네요. 3, 5, 8주네요. 다 합치면 이렇게 누적해서 바로 계산해 버린다고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착가 감소량은 구해졌어요. 이 둘 중 작은 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소량은 항상 뭘 가져온다고요? 착가 감소량 가져온다고요. 만일에 평착에서 적착 빼고 가입 가중한 거 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에 가입 가중한 거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값이 여기서는
착과 감소량이 된다는 거죠. 앞에 종합이었을 때는 적착에서 평착을 뺀 게 착과 감소량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둘 중에 비교해서 어떤 거? 작은 값. 그럼 그 작은 값에다 똑같이 미보상 비율을 곱해요. 여기까지 같아요. 그죠? 대신 둘 중에 작은 값 가져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은 여기서도 맥스 값입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의 한 주당 평년 착가수의 가액 가중하는 건 같습니다. 앞에 하고 같아요. 자, 착가 감소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팽착에서 적착을 뺀 것과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 중에 작은 값 가져와서 가입 가중을 해주면 착과 감소량이 되더라. 됐죠? 최대 인정 비율은 가면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는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로 구하더라. 이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인데 여기서 피해 주수라는 것은 고사 주수, 수학 물능 주수, 나머지 전부 조금이라도 피해 입은 주수. 됐나요? 훨씬 보장을 많이 해준다. 그죠? 조금이라도 입은 거 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고가 누적해서 있었어요. 나무 한꺼번에 더해서 누적된 거 그대로 피해 주수로 올려주면 된다고요. 자, 이걸 구했으면 나중에 미부상 감소량은 이 착가 감소량 중에 작은 거 가져온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부담 감소량이 빠졌네요. 자기부담 감소량도 달라져요. 자기부담 감소량은 뭐예요? 우리가 적착해서 착가 감소 가실수 가져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착가 감소 가실수는 어떤 거예요? 둘 중 작은 값. 그죠? 그래서 둘 중 작은 값이 여기에도 착가 감소 가실수 여기로 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미보상 비율을 구할 때도 둘 중 작은 값의 착가 감소량이 오면 되고 자기부담 감소량 구할 때도 적착 플러스 착가 감소 가실수인데 둘 중에 작은 값이 여기로 온다고요.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1과목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했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보험 가입을 감액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웠던 거는 팽착이 적착보다 클 때 사고가 없었는데도 결국은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했을 때 사고가 없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사고가 있었을 때도 감액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 거예요. 평착이 내가 10,000개가 있었어요. 10,000개가 있었어요. 적착이 7,000개래요. 그죠? 그럼 빼면은 3,000개잖아요. 근데 일부 피해가 와가지고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는 6,000개래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값 쓴다고 했죠? 그럼 어떤 거예요? 6,000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적착이 오죠. 그러면 적착이 7,000개. 착가 감소 가실수 가져온다 했으니까 6,000개면 착가 감소 가실수는 몇 개인가요? 다르네요. 아니네요. 요럴 때네요. 8,000개네요. 이럴 때 7,000개고 착가 감소 가실수가 6,000개가 아니고 8,000개일 때 8,000개일 때 해볼게요. 8,000개다 하면 7,000개였을 때는 3,000이 줄었는데 8,000개였을 때는 얼마가 줄어요? 2,000이 줄잖아요. 이 중에 작은 값 가져와요. 그럼 적착 가져오잖아요. 적착. 그죠? 적착 가져와요. 맞나요? 자, 적착 이렇게 가져왔어요. 적착을 가져왔어요. 이거 지금 기준착가수 구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적착은 그대로 7,000 가져왔고 둘 중에 작은 값이 착가 감소 가실수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착가 감소 가실수 뭐 가져와요? 2,000 작은 값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0 더하기 2,000 하면은 9,000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 평착이 얼마예요? 10,000이잖아요. 근데 우리 과수원의 기준 수확량이 지금 매치돼 버린다고요? 기준 착가수가 9,000이 돼 버리면 그 말인 거죠. 가입 수확량이 10,000인데 기준 수확량이 9,000이 돼서 뭐가 많아요? 가입 수확량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럴 때는 사고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고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에 일부 피해가 왔거나 특정 위험 5종 한정 때도 그렇게 되거든요. 왔을 때는 만일에 팽착보다 기준 착가수가 작아요. 그죠? 작으면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그것은 사고가 있어도 감액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그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더 심화 응용된 문제라서 지금은 들었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패스하세요. 지금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착가감소 보험금 중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선 2가지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종합으로 들고 전체적인 피해가 오는 거, 자연재해 등에 와서 전체적인 가수원의 피해가 오는 거, 팽착에서 적착만 빼면 착가 감소량이 되고 착가 감소량의 미부상 비율을 곱하고 마이너스 더하기죠. 미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착가수에다가 가입 가중을 곱하면 미보상 감소량이 되더라.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하더라. 그것까지는 쉬웠고, 두 번째는 일부 피해가 왔을 때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정 감소량을 비교해서 작은 값 가져오더라. 그죠? 작은 값 가져오는 게 착가 감소량이 되더라. 최대 인정 감소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년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비율을 곱하고 가입 가중을 곱하더라. 이때 최대 인정 비율은 어떤 피해율? 나무 피해율. 나무 그럼 피해율 어떻게 구하지? 고사 플러스 수학불능 플러스 일부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나무 피해율을 구하더라. 됐나요? 피해가 여러 번 난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그러면 나무수는 어떻게? 누적해서 계산하더라. 착가 감소량은 됐고, 그럼 미부상 감소량의 착가 감소량 곱하기 미부상 비율은 당연히 위에서 계산한 착가 감소량의 작은 값 구했던 거,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부담 감소량의 저가 착가수 더하기 착가 감소 가실수도 위에서 구한 거 작은 값이 내 착가 감소 가실수예요. 작은 값 가져와서 대입하면 되더라. 그죠?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문제 내겠어요? 종합으로 문제를 내겠어요? 일부 피해로 문제를 내겠어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일부 피해로 내겠죠. 종합은 계산 과정이 한 단계가 줄어들잖아요. 일부 피해는 평착에서 적착도 빼야 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일부 피해를 내겠죠. 올해 시험이 좀 쉬웠어요. 문제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내년에는 합격자 수를 무조건 줄이겠죠. 줄일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어렵겠죠. 조건을 어렵게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그럼 어떤 문제를 내느냐?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내요. 시간 안에 다 못 푸는 문제. 사람이 시간이 쫓기면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 종합을 내겠어요. 일부 피해를 내겠어요. 일부 피해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피해나 특정 위험, 온종 한정일 때 착가 감소 구하는 거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 굳이 과실손해보험금까지 문제를 내지 않고 착가 감소 보험금 하나만 가지고도 종합의 경우, 일부 피해의 경우, 그 다음에 특정 위험 5종 한정의 경우 3가지 종류를 내고 각각의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거거든요.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로. 근데 시간을 잡아먹어. 시간을 잡아먹다 보면 사람이 초조해지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실수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꼼꼼하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풀이를 하고 빠르게 풀이하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에 들었을 때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